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 침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볼 겁니다. 최근에 시장의 주장들에 따르자면 총 4가지의 주장으로 경기 침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4가지 주장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저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입니다.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만든다는 주장이죠. 이 주장이 왜 발생을 하고 있느냐,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미국의 채권 금리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이자 비용이 높아가지고 재정 적자가 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정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경기 침체를 만들어가지고 채권 이자 금리 자체를 늦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의 채권 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뭘 하느냐,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기 침체 우려를 만들어 가지고 채권 금리를 낮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권 금리를 낮춘 상태에서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권을 발행했을 때 채권 금리가 낮다 보니까 결국에 이 과정에서 채권 이자 비용을 낮추겠다는 주장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을 바라봤을 때 어디까지는 그래도 합리적이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냐면, 지금 경기 침체를 만들어 가지고 채권 금리를 낮춘다. 이것까지는 그래도 봐주자면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이슈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되고 채권 금리를 낮춘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 주장이 타당하려면 지금 채권 금리가 낮아졌을 때 채권을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채권 자체를 많이 발행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자 비용이 낮아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지금 채권 발행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기 침체를 만들어 가지고 채권 이자를 0%까지 만들었다고 해 봅시다. 채권 이자를 0%까지 만들었을 때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이미 자금 조달 계획이 다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 0%로 만들어 봤자 대규모로 채권 발행 자체가 안 돼요. 따라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채권 대규모 발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채권 이자 비용을 낮춘다. 이거 논리적으로 타당하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타당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앞으로 오랜 기간 매우 강력한 경기 침체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지 주장 1번이 타당하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죠.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세금이 오히려 더 줄어들어가지고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만든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일 가능성들이 높은 게 QRI 계획 같은 경우 QRI 계획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주장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이죠. 최근에 GDP 나오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먼저 GDP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GDP를 나누게 되었을 때 소비와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그리고 수입 빼기 수출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건 뭐냐면,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에서는 그렇게나 크게 경기가 둔화된다는 지출들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GDP가 낮게 나왔었냐면, 이 수입과 수출 있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크게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지금의 이슈는 뭐다? 지금은 수입과 수출 쪽에서 마이너스가 크게 발생을 했고, 이것이 GDP의 하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왜 수입과 수출 여기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을 했냐라고 보니까 수입을 매우 많이 했다는 거예요. 수입을 많이 해서 성장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데, 대체 뭘 수입을 했길래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느냐를 물어보니까 금을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많이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수입 빼기 수출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었고, 이 마이너스로 인해 가지고 GDP 성장이 낮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정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GDP가 낮게 나온 이유가 금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GDP가 낮게 나오게 됐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GDP 나오가 낮게 나왔으니까 경기 침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부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야, 금을 많이 매수를 했어. 따라서 경기 침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딱 봐도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 이번에 GDP 나오가 나온 것들은 경기 침체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겉표지에 있는 데이터들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세부적인 데이터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GDP 나오는 조금 너무 과도한 경기 침체론을 조금 반영을 했구나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GDP 나오가 낮게 나왔으니 경기 침체다. 이 주장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은,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들을 자르고 있잖아요. 이
자본들 자르는 거에서 경기 침체를 만들 거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타당한 근거들도 있고 비합리적인 근거들도 있지만 확실한 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주장 3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난번 고용 데이터에서는 일단 해고의 영향력들이 일부 보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이번 달과 다음 달에도 연결이 되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심리 같은 것들을 바라봤을 때 도지의 해고가 막 경기 침체까지 만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근거는 없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들은 뭐냐면요. 결국에 도지가 해고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정상 구간에서 해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침체까지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것도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 3번에 대한 경기 침체 주장은 대비를 할 필요는 일부 있겠죠. 그렇다면 주장 3번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심각한 침체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경기 둔화까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경기 둔화를 바라볼 때 지금 숏배팅을 강하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약간의 경기 둔화가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숏배팅보다는 그래도 뭐 채권 투자 같은 것들로 약간의 경기 둔화들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장 4번도 있는데 주장 4번들도 최근의 경기 지표들이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지금처럼 경제가 둔화가 되면 침체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반박할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장 4번도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결국에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채권 금리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경기가 둔화가 되는 만큼 채권 금리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탄화가 될 수 있는 이 구간들이 있고 이 평탄화 구간들이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바라보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타당하다라고 하려면 결국에 다음 달 데이터나 다다음 달 데이터에서 침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지표들이 뜨긴 떠야 돼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있는 이 데이터는 침체냐 과열이냐 정상이냐고 했을 때는 정상 구간에 있는 데이터가 맞아요. 게다가 지금까지의 경제 데이터 있죠.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 자체는 과열과 정상 사이에 있는 데이터였어요. 따라서 침체다 침체를 주장하는 근거보다는 과열과 정상 사이의 데이터가 이번에 발표가 된 지표이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둔화가 되어 봤자 정상 구간에 유지를 했을 가능성들이 높고 침체 구간까지 데이터가 보이려면 한 6월 달과 7월 달까지 경기 둔화 지표가 보여야 한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경기 침체 주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주장 3번과 주장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경기 침체 주장은 주장 3번과 주장 4번입니다. 그럼 이 주장 3번과 주장 4번에 대한 제 전망은 어떠하냐면요. 지금처럼 경기가 둔화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들을 고려를 할 때 5월 달이나 6월 달쯤에 비농업 고용 순증이 10만 명, 실업률이 4.3% 정도를 저는 예상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비농업 고용 순증은 10만 명, 실업률 4.3%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떴을 때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를 반영을 하는 게 적정 가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S&P 기준으로 5,400, 미국 10년물 기준으로는 4.0%라는 거죠. 이 정도의 가격이 뭘 의미를 하느냐? 경기 지표가 상당히 둔화가 되었다는 것들을 반영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5,400 이하로 떨어지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0% 이하로 더 떨어진다면 이때부터는 경기가 조금 침체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이 걱정을 반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침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경기가 상당폭 둔화는 인정하지만 침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기준점들을 바라보고 저는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떤 식으로 실전 투자로 이어지는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기존의 저의 생각들부터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월 달부터는 증시가 조금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흐름들을 보였었고 숏을 쳤었으나 이후의 상태를 바라보니까 오히려 숏을 치기보다는 채권 투자를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싶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방어하는 용도로 저는 채권 투자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의 하락장을 대비하는 전략은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의 입장은 무엇이냐? 최근에 채권 포트폴리오로 헤지 전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매매했던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제가 매매했던 주식들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채권 포트폴리오와 주식을 섞었기 때문에 지금 이 해당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들을 조절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날의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주식들을 꽤 매입을 하고 나서 수익률들이 대략적으로 1.3% 정도가 하락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식 시장이 최근에 약 10% 정도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 베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채권의 비중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의 관점들을 바라볼 때 제가 고려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는 주식의 가격들이 꽤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들에서 제가 바라보기에 주식의 비중들을 조금 늘리는 전략들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의사결정을 할 때 경기 침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손실을 볼 수가 있다면 경기 둔화 시장이 반영한다면 5,4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손실을 볼 수 있는 하락폭들은 3에서 4% 정도를 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점에서 미국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는 2에서 3% 정도의 수익밖에 가질 수가 없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 만약에 손실을 더 제한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또한 향후의 경기 둔화가 정말로 걱정이 된다면 뭘 하면 되냐면 채권을 사면 되겠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침체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제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조금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매수하는 전략들, 쉽게 말해서 비중을 조금 더, 주식의 비중들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제 전망상으로는 좀 맞다는 거죠. 왜냐? 지금까지 저는 경기 침체 주장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1번, 2번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들이 나왔고 3번과 4번이 되어봤자 이게 침체까지 만들기는 어렵다는 게 제 결론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기대 수익률들을 극대화시킨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5,400이 되면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시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시황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차트를 바라보는 투기적 세력 입장에서 지금 매매를 하기 되게 좋은 구간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지금 주식 시장에서의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매크로로 보고 매매를 한다고 해보죠. 근데 매크로 투자자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친다면 가치 투자자들도 매매를 하기 애매하고, 또한 매크로 투자자들도 매매를 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매매를 한다? 차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기 좋은 구간들인데,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제대로 박스권 라인에 지금 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현재 구간들 있죠. 대략적으로 5,600포인트가 약간의 약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차트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은 롱 포지션들을 취할 가능성들이 높겠죠. 그러니까 제가 매크로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의사결정이 어렵지만, 오직 차트만 바라보면 단기적으로는 매수를 외치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해서 5,800을 찍고 나서 저항 라인이네 라고 하면서 매도를 외치면서 주식시장이 5,400 찍고 그리고 반등하고, 이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들이, 아무런 매크로적 변수, 가치 투자적 변수가 없었을 때 차트만 바라본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다? 차트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되게 좋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제가 바라보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주식시장이 반등해서 5,800까지는 찍을 가능성들이 꽤 있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5,800에서 매크로적인 호재가 나온다라고 친다면 5,800을 돌파를 할 수가 있으나, 만약에 아무런 매크로적 호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5,400포인트까지도 떨어질 가능성들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5,400포인트가 깨지려면, 결국에는 이 강력한 지지 라인들이 깨지려면 공포 심리가 되게 심화가 되거나 아니면 진짜로 매크로적인 악재가 터져야 되는데, 매크로적인 악재라고 한다면 5월 달과 6월 달 사이에 경기 침체 지표가 보인다라고 하는 그 악재를 선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400포인트가 깨진다는 이 주장 자체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5,400이 깨진다는 주장은 앞으로 5월 달과 6월 달 때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될 텐데, 이 고용 데이터들이 박살 날 거라고 하는 이 악재를 반영했을 때 5,400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5월 달과 6월 달의 데이터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물론 둔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둔화가 된다는 폭들이 매우 강하다라고 했을 때 5,400을 합리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저도 매매 포인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는 시황에서의 관점은, 지금은 가치 투자자들도 매매를 하기 힘들고 매크로 투자자 입장에서도 매매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매매를 하기 좋냐면 그냥 차트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심리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변동성이 나타나기 되게 좋은 구간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바라볼 때 현재 구간에서 5,400포인트까지 주가가 다이렉트로 하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해당 구간 관점에서는 차트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5,400은 매수하기 좋고,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저점이 종목들 많아가지고 매수하기 좋고, 매크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5,400포인트는 아까 이미 매크로적 악시들을 꽤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5,400에서는 확실히 매수세가 꽤 많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 의사결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5,400포인트까지 했을 때는 채권 금리가 얼마가 될 거냐면 지금 4.2%라면 이게 4.0%까지 될 것이고, 여기서 채권에서의 수익들이 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채권의 수익들을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뭘로 갈아탄다? 주식으로 갈아타는 전략들을 펼치게 될 것이고, 또한 이 관점에서는 최근에 투자를 했던 것들을 거의 많이 팔고 그 다음에 주식을 사는 이런 식의 전략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이 관점으로서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조절한다는 이런 지점들을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식의 관점들이 바로 된다라고 했었을 때 저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한다? NI 비중들을 줄이고 주식의 비중들을 확대를 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여기서의 중요점은 만약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해보죠. 근데 지금에서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것들은 매크로적인 뭔가 호재가 터져져 가지고 반등을 하느냐 했을 때, 이게 매크로적 호재가 터져줘서 반등을 한다면 저도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매크로적인 의미 있는 지표들이 나타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의 관점들은 의미 있는 지표가 나타나서 반등을 하기보다는 심리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기 좋은 구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5,800들을 뚫는다라고 한다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5,800들이 되었을 때 이 저항 라인들을 뚫지를 못했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5,400까지 다이렉트로 하락할 가능성들도 꽤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5,80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주식에 추가 매수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도달을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손실을 보고 있었던 주식들은 거의 본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상 거의 달라진 것들은 없기 때문에 채권과 환 쪽에서 그렇게나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5,800이 되었을 때 주식의 손실들은 거의 다 본전이 되고, 채권 쪽에서는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손실 보고 있는 포인트들은 S&P가 5,800까지 반등을 한다 했을 때 상당폭 손실들이 다 커버가 되는 수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 요 포인트보다는 오히려 손실폭들을 줄이면 된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고, 5,800에서 뚫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가 문제점인데, 5,800 저항 라인들을 뚫지 못하고 향후에 4월 달과 5월 달 때 경기 둔화 지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5,400 포인트까지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400 포인트까지 쭉 하락하는 시나리오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5,400쯤에서는 추가 매수가 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장 베이스 시나리오는 바로 하락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5,800 찍고 하락해 주면 포트폴리오들을 꽤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비중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떨어지면 조금 주식의 비중들을 꽤 높이는 전략들을 취할 것이고, 5,800까지 반등을 하고 내려온다면 조금 비중들을 현재 비중들을 조금 유지를 하면서 좀 매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주장 1번에서 주장 4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고, 여기에서 이런 인사이트 말고 대체 너는 어떻게 매매를 할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 존재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실제로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냥 무작정 제가 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다는 이 개념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상황들에 따라 가지고 제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진짜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서 제가 뭐 진짜로 어떻게 매매를 한다 이걸 정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거들에 기반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 이런 매매들을 이런 포트폴리오 조절 결과나 아니면 제가 바라보기에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올해의 변동성과 수익률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는 그냥 멤버십에다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글들도 멤버십이나 아니면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